안녕하십니까.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. 60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이 전주에는 또 어떤 댓글이 올라와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댓글입니다. 최재인 에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. 선생님, 이 사주도 직전 군 장성이 되겠다는 아이의 사주와 같이 세 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주는 삼상격 종격 사주가 아닌가요? 아니라면 삼상격과 일반격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요?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. 실전사주 30번째 노모가 자식 때문에 하소연하시러 왔네요. 라는 동영상을 보고 주셨는데요. 이 삼상격 이루는 방법, 삼상격이 안 되는 거를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. 다시 한번 일반격과 삼상격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댓글을 채택해 봤습니다. 먼저 어떤 사주인지 한번 보자고요. 자, 이 사주 팔자인데요. 이 사주 팔자가 보면은 일간이 쇠로 태어났죠. 주변에 쇠가 많고 그 다음에 물,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해서 쇠, 물, 나무 해서 금생수, 수생모 이 세 가지 오행으로 돼 있으니까 삼상격, 종격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는 질문입니다. 자, 삼상격 사주는 반드시 세 가지 오행 중에서 상생이 중요해요. 상생. 상극이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이 사주를 보면은 세 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. 세 가지 오행, 쇠, 물, 그 다음에 나무. 근데 이 상생 구조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. 이 갑목이죠. 갑목이 갑경충을 한다는 얘기죠. 갑경충은 금생수 한다 하더라도 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신금이 또 갑목을 극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상생 구조가 안 되고 상극 관계가 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사주는 나무, 그 다음에 물, 쇠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 세 가지 오행으로만 돼 있는 사주가 맞는데 상생 구조에서 하나가 상극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상극이 있는 사주 팔자는 삼상격이 안 된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네요. 그리고 삼상격 사주는 균형이 또 중요하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네요. 균형을 세 가지 오행이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삼상격이 제대로 된 삼상격이고 균형이 멀어지면은 좀 파격이 되는 삼상격이 된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렇게 극이 있으면은 상극이 있으면은 삼상격이 안 된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자, 두 번째 댓글입니다. IJ 리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.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. 본 문제에서 자수가 갑목을 생하느라 좌우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? 또한 곤명, 갑인, 계유, 정묘, 을미의 경우 일지묘목은 정화를 생하고 그 다음에 월간 개수는 연간 갑목을 생하니 정계충과 묘유충도 안 일어난다고 봐야 할까요?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. 충과 생에 대한 댓글인데요. 헛방 83번째 사주의 인성이 잘 발달해 공부를 잘하고 교육자 학자 사주라고 했다가 헛방 날린 동영상을 보고 올려주시는 건데요. 제가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는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합이다, 충이다 너무 그거를 집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충도 극이 되고 생극 재화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극이 되는지 생이 되는지 이게 꼭 좌우충이다, 묘유충이다 이런 충을 집착하다 보면은 사주를 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. 사주 전체에서 어떤 오행이 약하고 어떤 오행이 강해지는지 극을 하는지 생을 하는지를 잘 봐야지 충이 일어나느냐 합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를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주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댓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자, 사주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 사주 팔자인데요. 임오년, 임자월, 갑자일, 갑자시에 태어났습니다. 자,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물기운이죠. 임수, 자수 해가지고 큰 물, 작은 물 합쳐가지고 물이 거의 쓰나미급이네요. 쓰나미. 그러면
이 물의 생을 받은 이 큰 나무들은 거의 이 물을 갖다가 흡수하다 보면은 거의 썩어가고 있어요. 썩어가고. 이 물을 다 흡수하지가 못하죠. 오히려 부목이 돼서 떠날라갈 정도로 물이 강하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런데 이게 좌우충이요. 좌우충은 물론 되죠. 되기는 되는데 좌우충을 떠나서 이 많은 물들이 나무를 생각하고도 많은 남은 물들이 이 5화 작은 촛불 정도는 꺼버리고도 남죠. 그래서 구태여 충을 넣어나기 전에 이 많은 물에 불은 꺼졌다. 극당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. 좌우충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. 나무가 이 자수를 갖다 생하느라고 충을 안 한다. 충을 하고도 남죠. 이 물이면. 그래서 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많은 물은 이 불을 한 방에 꺼버리는 극관계다는 얘기예요. 충보다 더 무시무시하죠. 이런 경우에는. 그죠? 그래서 이 촛불은 이 많은 물에 한 방에 극을 당했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. 좌우충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이거는 너무 집착력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사주 형국에서 충합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때 너무 충합에 충이 되느냐 합이 되느냐 이거를 집착하지 말고 오행의 흐름 그 다음에 오행의 상극관계 이런 거를 극관계도 잘 살피면 되지. 충이다 극이다 이 표현으로 가지고 집착하다 보면 사주가 푸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나무를 생하느라 자수가 충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사주는 물기운에 나무를 생하고도 남는 물이 이 오와 작은 촛불은 꺼버리고도 남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. 아셨죠? 그리고 질문 하나가 더 있었죠? 아이제리님 뭐였나요? 자, 이 사주 팔자인데요. 갑인년 계유월 정묘일 을미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. 자, 아이제리님 얘기는 계수는 정기충이 보이는데 간목을 생하느라 정기충이 안 이루어지고 묘목이 정화를 생하느라 묘이충이 안 일어난다. 그 얘기도 맞기는 맞는데 계수는 간목을 생하느라고 정기충을 안 하고 묘목이 정화를 생하느라 묘유충이 안 일어난 얘기도 맞고 이 유금이 계수를 생하느라 묘목을 갖다가 치지 않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 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목생화 해가지고 묘목이 타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금이 계수를 생하느라 충을 하지 않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계충, 묘유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이거는 아이제리님께서 정확하게 보셨고 묘충 중에서는 이 금생수도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자, 마지막 댓글입니다. 무김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. 선생님, 세 번째 사례와 비슷한 병자년 무술을 이모일 계묘시도 부성인묘가 작용되어 배우자운이 떨어지는지요?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. 자, 사주 팔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주인데요. 병자년 무술을 이모일 계묘시에 태어나신 분이죠. 이분이 부성인묘가 있네요. 술토, 이게 부성인묘죠. 임수에게는 술토와 부성인묘가 됩니다. 이게 작용력이 있느냐. 제가 강의를 하면서 누차 얘기를 드렸죠. 살을 적용할 때 먼저 그 오행, 이게 부성인묘가 배우자운이 안 좋은 살이죠. 그러면은 사주팔자에 배우자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살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배우자운을 뜻한 관성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지 안 좋은 역할을 한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살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좋은 작용을 한지 안 좋은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. 자,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. 본인이 임수로 태어났네요. 물의 내편은 뭐죠?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. 자, 같은 물을 찾아볼까요? 물은 연지의 자수, 그 다음에 시간의 계수, 작은 물이 있네요.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. 지장간에도 없네요.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쇠는 어디가 있나요? 사주팔자에 전혀 없죠. 술토 지장간에 신금 조그마한 쇠 조각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. 내편은 자수, 계수,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신금뿐이네요.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. 그러면 상대편, 내 힘을 빼가는 오행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. 식상, 재성,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죠. 식상은 물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나무, 재성은 불,
그 다음에 관성은 흙이 되겠네요.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? 나무는 시지에 묘목, 작은 나무가 있네요.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.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?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이 있네요. 그 다음에 일지에 오와 작은 촛불이 있고요.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술토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. 자,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? 흙은 월간, 월지에 무토, 술토, 큰 흙,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. 그죠? 흙 기운이 상당히 제법 강하죠.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, 오한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상대편 기운이 강하죠. 내 편이라고는 자수, 개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주가 매우 약한 사주가 됐죠. 그러면 이 사주는 용신은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운에서는 쇠를 받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, 가장 흉한 호행이 뭘까요? 바로 불이 흙을 생하고 있죠. 그러면 이 무술이라는 거대한 광활한 대지가 물을 막아버리는 약한 사주에 또 물을 막아버리니 얼마나 이게 흉한 오행일까요? 나한테 왼수 같은 존재가 됐죠. 물을 막아가지고 썩게 만드는 아주 흉한 녀석이 이 관이 되겠네요. 그럼 관이 뭔가요? 이분한테 이성 배우자죠. 이성 배우자가 왼수다. 완전히 귀신이죠. 귀신. 귀신이 되다 보니까 왼수 같은 존재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운이 약한데 요럴 때 살펴본다는 얘기예요. 이성 배우자운이 약한 살이 뭐가 있는지 봤더니 술도 부성인묘가 있구나. 이 사주에서 이 관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데 부성인묘는 작용력이 없다는 얘기예요. 이 사주같이 이렇게 흉한 이성 배우자운을 뜻하는 흙이 흉한 기운을 할 때 이 부성인묘가 작용한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 술도는 부성인묘가 제대로 작용력을 작용해서 이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댓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을 적용할 때 꼭 사주 내에서 그 살이 좋게 작용하는지 나쁘게 작용하는지 꼭 살펴본 다음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에도 좋은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